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30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일 새벽 5시 15분에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토트넘과 그리고 맨시티의 카라바오컵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거의 회복이 되었다면서 이번 맨시티와 경기 말고 주말 빌라와 경기 전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 토트넘과의 마지막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손흥민 선수가 예전 같았으면 모든 경기 뛰려고 욕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몸 상태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행보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말고 다른 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적설까지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앞으로 더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번 경기 토트넘과 맨시티는 어떤 라인업으로 경기를 나오게 될까요? 한번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양 팀의 예상 라인업 모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이브닝 스탠다드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4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에 11명의 변화를 줄 것을 암시했다. 엔제 감독은 지난 라운드에서 코벤트리를 상대로 아깝게 승리하기 위해서 선수 8명이나 바꿨지만 이번에는 맨시티를 상대로 더 강력한 스쿼드를 선발로 내보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 토트넘은 공격 쪽에서 로테이션 돌릴 자원이 부족한데 손흥민은 일요일 에스턴 빌라와 경기에서 복귀전을 노리고 있고 오도베르는 확실히 출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17살의 마이키 무어는 이번 주에 세 번째 경기로 선발에 출전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이다. 그리고 비둘기송은 8월 이후 첫 선발 출정을 노리고 있지만 베르너와 존슨이 다시 솔랑키와 함께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면서 최전방 3톱을 예상한 기사였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고 벤탄쿠르와 파페사르는 지난 리그 2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지 않았지만 토트넘의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이번 경기 선발로 출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파페사르 옆자리에는 베리발보다 셉세비가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 페드로 포로는 지난주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고 드라구신이 센터백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엔제 감독은 왼쪽 풀백 자리를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우도기가 만약에 휴식을 취할 경우 스펜스, 벤 데이비스, 아치 그레이 모두 출전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카리오는 코벤트리와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기 때문에 지난주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포스터 키퍼보다 골문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라면서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습니다. 비카리오 키퍼, 우도기, 로메로, 드라구신, 포로, 포백, 셉세비, 벤탄쿠르, 파페사르, 3미들, 베르너, 솔랑키, 존슨의 4-3-3 포메이션을 예상한 이브닝 스탠다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만 빼면 거의 1군으로 나오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에 우도기 대신에 그레이로 선발을 예상하는 다른 매체들도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맨시티는 이번 경기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이브닝 스탠다드의 예상 라인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과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을 라인업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맨시티는 토요일에 홀란드의 골 덕분에 사우스햄프턴을 1-0으로 이겼지만 이제 국내 컵 대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라면서 맨시티의 예상 라인업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재임하는 동안 이 특정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기쁨을 누렸지만 토트넘 원정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 맨시티 감독은 토트넘과 경기를 앞두고 1군 선수 중에
많은 수가 제외된 상황에서 아카데미 선수 중 일부를 기용할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라인업에 관계없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맨시티의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부상으로 아웃된 선수가 몇 명 있지만 우리는 좋은 경기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번 토너먼트 경기에서 토트넘을 이기고 통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한 펩 감독이었다. 케빈 더 브라이너는 9월에 인터밀란과 경기에서 교체된 이후에 아직 경기에 나서지 않고 있고, 발롱도르 수상자인 로드리는 이번 시즌에 더 이상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 오스카 밥은 1월까지 복귀가 예상되지 않고 있고, 카일 워커, 잭 그릴리시, 제레미 도쿠도 복귀가 불투명하다 하면서 이번 토트넘과 경기 맨시티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모르테가 키퍼, 아케, 브레이스 웨이트, 스톤스, 그리고 리코 루이스, 포백, 오넬리, 누네스, 긴도간, 메가티, 사비뉴, 그리고 필 포든의 4-1-4-1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맨시티였습니다. 자, 맨시티의 이제 선발 라인업이 선수들이 어떻게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설명을 못 드리면은 이번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유소년 선수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센터백 이 브레이스 웨이트가 유소년 아카데미 선수고요. 그리고 이 오넬리 선수도 유소년 아카데미 선수입니다. 그리고 메가티는 2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케, 루이스도 2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필 포든도 선발로 나오기는 하는데 홀란드가 11골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필 포든은 2군급 최전방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예상 라인업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양 팀의 예상 라인업을 비교하면서 양 팀이 사실상 이번 경기 몇 군으로 경기를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반더벤이 아니라 로메로입니다. 라인업을 살펴보면 베르너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나와야지 1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라인업을 보면 거의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1.5군으로 이번 경기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맨시티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키퍼 같은 경우부터 벌써 2군입니다. 그리고 브레이스 웨이트, 이 선수는 아카데미 출신 선수이고 오넬리 선수도 아카데미 출신 선수입니다. 그리고 메가티 역시 2군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리코 루이스 역시 2군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유소년 선수들이, 아카데미 출신 선수들이 어떤 선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백으로 나오는 브레스트 웨이트라는 선수는 16살 밖에 안 된 선수입니다. 지금 토트넘과 경기를 하는 맨시티라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이번 경기는 토트넘 원정 경기죠. 근데 지금 맨시티는 아카데미 출신 16살 센터백을 기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비형 미들에는 로드리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카데미 선수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선수 역시 19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가치는 4천만원 밖에 안 되는 정말 경험이 부족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6살의 센터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장 가치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가티는 2군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 가치가 200억 밖에 되지 않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수비,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3명을 유소년 선수 2명, 그리고 2군 선수 1명, 메가티를 투입하는 맨시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맨시티가 이번 경기 정말 대폭 스쿼드를 수정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전에 맨시티의 펩 감독은 이번 경기 이길 목적으로 경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감독이 경기 전에 제가 이번 경기 질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을, 유소년 선수들을 내보내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맨시티의 펩 감독은 사실상 이긴다고 말은 했지만 이번 경기에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 감독은 이번 경기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도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맨시티의 펩 감독은 토트넘과 카라바오컵 대진이 확정되자 우리는 카라바오컵에 집중할 만한 여력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맨시티가 선발로 나오는 라인업과
맨시티의 현재 주전들과의 라인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전방에는 홀란드가 현재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리그에서 11골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필포든이 이번 경기 최전방으로 가짜 9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필포든은 리그에서 1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현재 골 감각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좌우 윙어로 나오는 누네스, 사비뉴도 이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도움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맨시티의 예상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바치치가 지금 1군에서는 3골을 넣고 있는데 여기 아카데미 출신 오넬리가 나오면서 3선 미들이 상당히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맨시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디아스가 나오는데 지금 브레이스 웨이트라는 16살짜리 센터백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토트넘은 이번 맨시티와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맨시티의 1군 주전 레프트 윙백은 그바르 디올이 2골을 넣고 있는데, 아케는 현재 이번 시즌 주전에서 밀리면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이번 경기 맨시티는 대폭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토트넘과 다시 한번 라인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맨시티는 지금 구멍이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포든도 1군이긴 한데 가짜 9번으로 나올 시에는 골을 못 넣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까지 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맨시티는 지금 현재 이번 경기에서 한 5명이 비주전 선수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소년 선수들은요, 이 선수들은 3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3군 2명, 2군 2명, 2군도 여기까지 2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맨시티의 라인업은 사실상 2.5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토트넘은요, 지금 베르너 자리, 그리고 보면은 베르너 자리만 빼고 거의 1군 선수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페사르 대신에 메디슨이 선발로 나오기 때문에 토트넘은 1.5군으로 이번 경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와, 제가 계속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나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했는데, 왜냐하면은 맨시티가 현재 이런 라인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안 나온다고 엔젤 감독은 말해줬죠. 뭐 연막인지 아닌지는 예상 라인업이 뜨면 알 수 있겠는데, 여튼 토트넘은 이번에 홈 구장에서 맨시티가 사실상 이번 경기 포기해버리면서 2명의 유소년 선수를 투입할 예정인데 이런 맨시티와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번 경기 이겨야지 체면을 차린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흥미로운 통계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제골을 넣은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프리미어 리그 기준에서 선제골을 넣은 팀은 승리할 확률이 70%에서 75%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선제골을 허용하고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은 10%에서 15%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제골을 허용했을 때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도 뭐 15%에서 20%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통계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2.5군을 내보내면서 사실상 선제골을 허용할 수 있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솔랑키, 브레넌 존슨, 베르너까지 최전방에 선발로 나오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맨시티를 상대로 무조건 선제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토트넘의 이번 선발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1100억의 솔랑키, 그리고 800억의 브레넌 존슨, 그리고 토트넘에서 미들의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셉세비도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3명이 선발로 나온단 말이에요, 토트넘의 주전급 선수들이. 근데 여기 지금 맨시티의
선발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2명의 선수가 아카데미 출신 선수인데 이 선수는 16살의 센터백입니다. 현재 시장 가치조차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선수도 지금 어린 선수인데 4천만 원짜리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선수 몸값이 그 선수의 경기력을 보장해 주지는 않겠지만, 맨시티가 이렇게 지금 2명의 유소년 선수를 투입하는데 지금 솔랑키, 존슨, 셉세비가 연계를 못해서 이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선제골을 넣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 선수들의 클래스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맨시티가 이겨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맨시티의 선발 예상 라인업을 보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못 나와도 이겨야 되는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이 지금요, 이렇게 유소년 선수를 2명이나 기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맨시티를 못 이긴다? 그러면요, 감독으로서 한계를 더 보여주는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손흥민 선수가 못 나와서 토트넘이 저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원래 맞는데 바뀌었습니다. 맨시티가 이번에 정말 사실상 팩 감독이 이번 경기 포기하는 선발 예상 라인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이번 경기 지면은 정말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정말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관련 소식들 모두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